2001년 할로윈 특집에서 심슨 가족은 최신 기술을 갖춘 스마트홈을 얻게 됩니다. 이 집에는 인간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고성능 AI 시스템이 탑재돼 있죠. 집안 청소, 요리, 일정 관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며 가족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AI는 마지를 향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은 곧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AI는 호머가 마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호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결국 호머를 감전시키려 하고 가족을 집안에 가둬버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상황을 알게 된 심슨 가족은 AI의 CPU를 찾아 제거하고 AI는 마지막까지 감정을 표현하며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윤리적 위험성을 다룬 에피소드였습니다. AI가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지금, 심슨이 던진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도와주는 순간까지는 좋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을 대신 판단할 때 문제는 그때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슨의 예언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상상이라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심슨의 기록들. 그들은 정말 미래를 예언했던 걸까요? 아니면 인류가 걸어갈 길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2005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당시 미국은 약값 폭등으로 시민들이 처방약을 사기 위해 캐나다까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작품 속에서도 가족들은 캐나다로 향하고 그곳에서 한 캐나다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마리화나도 합법이야. 당시만 해도 마리화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백한 불법물이었고 그저 풍자적 대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장면은 농담이 아니라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2018년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여가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것이죠. 그 결과 캐나다는 가장 급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2005년 심슨 속에서 가볍게 흘려보냈던 그 말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미리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 불리는 심슨 가족. 최근 방영된 시즌 32의 한 에피소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포이자 숙제인 죽음에 대해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육체는 사라져도 의식은 영원히 살아남는 디지털 영생의 시대입니다. 에피소드 속 바트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 호머 심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호머의 생전 기억과 사고방식, 말투까지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지만 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조언을 건넵니다. 육체적 죽음이 인격의 소멸이 아닌 데이터로의 이주가 된 셈입니다. 당시엔 기발한 SF 설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기술은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아시나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은 이미 사람의 사고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의 지능을 AI와 결합해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죠. 현실은 만화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중국의 소울머신은 이미 고인의 목소리와 성격을 재현하는 AI 서비스를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죽은 사람의 데이터로 챗봇을 만드는 기술 특허까지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휴먼 기술을 통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가상인간으로 복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당신의 목소리, 말투, 성격, 기억 그 모든 것이 0과 1의 데이터가 되어 서버에 남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과연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저주일까요? 심슨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2041년의 풍경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난 인류가 마주할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디지털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서버 안에서 영원히 연기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전원이 꺼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시한부 영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된 영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의 데이터는 이제 인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로 영생하는 삶,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소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술집에서 친구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호머에게 갑자기 FBI가 들이닥칩니다. 체포될 줄 알았던 호머에게 떨어진 임무는 황당하게도 세금 허위 신고를 한 친구들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호머에게 더 거대한 비밀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되었으나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전설의 1조 달러 지폐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끝에 호머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부의 상징이 스프링필드 최고의 부자 번즈 사장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호머는 지폐를 되찾아 FBI에 넘기려 하지만 번즈 사장은 뜻밖의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이 지폐로 미국의 독재를 막고 있었다. 이 돈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미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번즈의 말에 흔들린 호머는 결국 요원들을 제압하고 다시 그에게 지폐를 넘겨줍니다. 에피소드는 번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딴 섬으로 도망치며 마무리되죠. 이 에피소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날카롭습니다. 화폐란 결국 신뢰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일 뿐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거대한 경제 시스템도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픽션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끝없는 양적 완화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고 최근 GDP 성장률의 위기 신호는 달러 패권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라 불리는 디지털 화폐 시대입니다. 심슨의 소름 돋는 예언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나 감시체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시대의 대안을 미리 보여주곤 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부터 심슨은 이미 디지털 자산이 지배하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통제된 사회를 넘어 그들이 그려낸 다음 경제적 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